마음이 힘들면 마음이 다친다. 사는 것도 때로는 귀찮고 벅차기도 한다. 가끔은 정말 모든 걸 때려치고 싶기도 하다. 힘든 걸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정말 다 때려치고 싶어도 행복하자, 잘 될 것이다 라는 말들에 기대어 나아가 본다. 그러나 너무나 힘들 때면 이런 말들도 지치게 한다. 혼자가 되고 싶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철저히 고립되고 싶기도 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하고 싶고 높은 벽을 오르며 누구보다 멋지게 그리고 당당하게 오르고 싶기도 하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뚜렷한 이유에 대해서 찾아 헤매기도 한다. 그 이유를 찾게 된다면 조금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사는데 거창한 이유가 필요할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고 하물며 이러한 같은 생각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정오가 지나가며 한 가지 깨달았다. 그것은 알고 보면 우리 모두는 마음의 노동자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위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어느 한 중년의 여성이 있었다. 남들한테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한 이 소녀는 자신의 미소가 봄날의 꽃처럼 싱그러움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인생의 후반기를 바라보는 노부부가 있다. 집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지금 자신들의 모습이 세상의 어떤 영화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우리는 보통의 순간, 자칫 익숙한 순간 속에서 그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간다. 바쁜 생활 속에서 여유가 없어서 현재의 아름다움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평소에 바라보지 못했던 찬란하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 늘 속해 있는 것이다. 삶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잊지 마라. 우리의 인생에 흩어진 꽃이라는 것을. 흩어진 씨 앞에서 언젠간 곳곳에서 나만의 꽃이 필 것이라는 것을. 거센 소나기 앞에서 평온을 잃지 마라. 그 소나기는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사라지는 소나기 속에서 우리는 또 무지개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은 단지 잃고 있거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에 그 끝은 새로운 기회와 더 좋은 것이 들어올 것이다.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다는 이유로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주 잃고 산다. 심리학에는 행복의 평균값이라는 용어가 존재한다. 이 뜻은 인간의 행복이 적정선을 넘어서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행복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것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할 것은 뭔가 하기 위해 달리는 게 아니라 뭔가 하지 않기 위해 때때로 멈춰 서는 것이다. 당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라. 당신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이 어딘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결함이 있는 존재여서도 아니다. 그저 때가 아니었던 것이다. 기영도 시인이라는 작가도 말한다. 행복이란 덜 불행하다는 뜻이라고. 행복은 덜 불행한 것이고 불행은 덜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덜 행복할 뿐이고 조금만 더 참아내면 될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자책하지 마라. 그리고 명심해라. 그때 나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충분할 만큼 힘들었고 충분할 만큼 완전하다 라고. 그리고 나는 조금 느렸던 것뿐이라고 말이다. 안녕하세요. 참된 인생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잘 들으셨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힘든 일도 그리고 참 많이 좋은 일들도 생기기 마련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 나는 어떻게 극복해야 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힘들 때마다 이런 글들을 작성하고 읽으며 크게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 가족관계, 직장 등 일상생활 속에 너무 지치고 또 너무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영상으로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양광모라는 한 시인은 위로란 힘내 라는 말보다는 힘들지? 라고 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정말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는 이러한 말들도 결코 제대로 된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형체가 없으므로 누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위로는 정말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고통을 알아주는 것, 그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리고 말 없이 손을 꼭 잡고 안아주며 마음과 마음을 전해주는 것, 이러한 것이 오롯이 전달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려 50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평균 체온은 36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인이 갖춰야만 하는 평균 체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코로나의 여파로 현대인의 평균 체온이 평균 신체 온도는 35도로 1도나 떨어졌습니다. 체온이 정상보다 섭씨 1도 떨어질 때마다 대사 능력은 약 12%, 면역력은 30% 이상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여파는 이러한 신체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사회적인 영향도 크게 주었다고 봅니다. 사회와의 단절로 인하여 인간이 서로 맞닿아야만 하는 물리적인 거리를 말이죠. 이러한 여파로 과거에 비해 정말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는 기계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를 지키고 사랑하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공명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따뜻하게 서로를 포옹하는 것 외에는 말이죠. 온라인 상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위로를 전해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항상 당장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의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 누군가가 힘들 때 외면하지 말고 꼭 진심이 담긴 위로를 전해주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용석 작가님의 아주 특별한 성공의 지혜에 한 문구를 마지막으로 읊어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넓은 우주에 나는 오직 나 하나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나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유일하고 독특한 삶의 무늬와 발걸음을 모방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주에서 유일하고 독특한 나의 위치를 넘보거나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을 통틀어 그렇게 유일하고도 독특한 남과의 비교로서가 아닌 자기 자신만의 발걸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시오. 나는 나다. 나는 오직 나일 뿐입니다. 나는 전 우주에서 오직 유일한 나일 뿐입니다.